아무리 10조 20조 수주를 받아도 뭐합니까? 지금 현재 조선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극복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조선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오늘 이 기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천조 규모 한미 조선업 협력,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땡땡땡 로봇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성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많은 시장의 데이터들을 좀 시각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공통점을 좀 분석해드리는 그런 컨텐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는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체적인 체크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관련된 그런 협상을 앞두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달러는 전례 없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극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파월을 공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빨리 금리를 내리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임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행정부의 이 중앙은행 개입이 생각보다 투자자들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미국장이 하락한 흐름이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치솟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엇 폴 싱어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이제 상실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급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특히 일본 금리가 인상되면 엔화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가 다시금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들이 많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할 수 있는, 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딱 한 가지 방향성을 잘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압축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나 조선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막연히 그냥 조선업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 조선업을 잘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산업과 좀 연계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이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죠. 자, 미국이 해양 패권을 장악을 하면서 전 세계 패권 국가로 군림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워낙 조선업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 현재는 배 한 척 만드는 것도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갑작스럽게 조선업 부분에 있어서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의 해양 패권에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자, 그래가지고 미국은 다시금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조선업 기업들과 협력을 맺는 게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신뢰 있는 기관인 싱크탱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맺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이 해양 패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조선소뿐만 아니라 해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배 중에 만약에 중국의 배다, 그러면 수수료를 내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글로벌 해운사들은 중국의 배를 이용하면 좀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의 배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배를 이용할 확률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이 시진핑이 또 이제 그 공학자 출신입니다. 예, 공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제조 2025를 보시더라도 딱 핵심적인 10개 분야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뭐 해양 엔지니어링이나 그다음에 하이테크 선박, 조선업 부분이죠. 그다음에 우주항공 부분,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전력 설비, 첨단 철도, 신소재, 그다음에 바이오, 공작기계, 농업용 장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이 딱 나오죠. 조선, 그다음에 우주항공,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신소재, 그다음에 바이오, 공작기계, 그다음에 농업용 장비, 이 정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 이 중국의 방향성을 따라간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은 요 부분으로 봤을 때 분명히 미국과의 대립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해양 패권은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364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조선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 기업 없이는 미국이 지금 현재 군함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운하 사업에 1.7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캄보디아 운하가 만약에 중국이 지분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태국만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해양 진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국가들이 이 부분을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은 반년 만에 또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는 그만큼 본인들의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 패권을 조금이라도 약화를 시키고 중국이
지난 100년 동안 꿈꿔왔던 해양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견제 못하면 미국은 중국에 패권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이 해군력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물론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차이를 봤을 때 뭐 숫자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딸리긴 하지만 이 미국의 이 선박들은 군함들은 굉장히 첨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그 외 등등 구축함들을 보시면 굉장히 첨단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꿀벌이 1만 마리가 있어도 말벌 하나에 못 당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은 말벌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꿀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 중국이 꿀벌에서 말벌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개수 싸움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함을 만드는데 건조 속도가 평균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면 미국은 5년에서 9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2배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것 또한 더 걸린다고 해요. 10년이 원래는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미국의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곳 미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선박을 못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조선소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자동화까지 완성된 그런 조선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중국보다 미국이 더 앞서지만 향후 시간이 흘러서 중국의 기술력이 더 발전을 한다면 그러면 이 해군력의 차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한국과 무조건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조선업을 키워야 그래야 해상 패권을 잡을 수가 있고 전 세계 패권 국가로 계속 군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결국에 군사력 특히 해군력에서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리면 전 세계 부분에 있어서 패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는 굉장히 큰 기회죠. 엄청난 기회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이제 도와주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조선소에 일할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역대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생산을 해서 또는 미국 본토에서 군함을 생산을 해서 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배를 만드는 기술력은 있는데 배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수주 잔고는 많은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받았으면 만들어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 조선소는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늘어난 것은 3,000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소의 인력 부족이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조선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소 인력들 대부분 보시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다 외국에서 일하러 온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70-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선소의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한국 조선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요. 아무리 우리나라 조선업이 초호황기고 슈퍼사이클, 울트라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조선소에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바로 로봇이 필요해요. 조선소도 결국에 로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릴 때 결국에 로봇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수혜, 간접적인 수혜,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쪽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중심은 로봇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 조선소로 다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도 알아서 AI라든지 또는 로봇이 알아서 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생산을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은 배를 만들기 전에 수주를 크게 받기 전에 일단은 조선소부터 바꿔야, 그래야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또는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충분히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업도 로봇이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스마트 조선소, 그러니까 AI와 그 다음에 자동화 기반의 조선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업의 미래 또한 로봇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로봇 하면 다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제조업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인력난에 용접 로봇이 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용접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AI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그냥 촥 용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 확보는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조선소 관련된 로봇을 잘 공급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종목 정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는 이제 로보스타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D 현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맥이라는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조선소 전용 또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모회사인 HD 현대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스맥 같은 경우에는 공작 기계,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이런 부분들 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공작 기계나 이제 산업용 로봇도 조선소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로봇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종목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종목의 현재 차트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봤으면 어떻게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수급 흐름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로보스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흐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뭐 지금 현재 로봇주들이 추세 상단권에 위치해 있지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하단권에 위치하면서 변동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여기 추세와 여기 추세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최근에 그 흐름을 깨고 상승 이후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래도 추세 상단 자리가 꽤 넓어요. 그래서 한 3만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자, 최근에 그래도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늘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흐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급 흐름도 그렇고 월봉, 주봉, 일봉 다 나름 괜찮은 상황이라 좀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 자,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요. 일단은 최대한 지금 현재 두 번째 영역 안으로 들어왔으니 세 번째 영역 요 라인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한 22,300원 그 다음에 21,000원 요 구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제 많이 눌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이제 재료도 있죠. 지주사들이 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뭐 추세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제 추세 하단 영역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구간과 그 다음에 요 구간 이어봤습니다. 이어보니까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고 상승을 했다가 추세 하단 자리를 때리고 다시 반등하는데 요런 흐름이 좀 나오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 만약에 시장 변수가 좀 생기면 살짝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봉의 흐름이든 주봉의 흐름이든 지금 현재 일봉의 흐름이든 뭐 차트상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그 다음에 투신 이쪽에서 연속적인 순매수 또는 대량 매수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좀 이제 선호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기관괴 특히 메이저 기관계의 연속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이 나와줘야 그래야 좀 괜찮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뭐 일단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이렇게 세 번째 라인 구간 요 영역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 69,000원대 자 69,300원 자 69,200원 그 다음에 67,000원 자 요 구간이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구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맥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로봇주 흐름이 좋을 때 생각보다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만 2023년도에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쌍봉이 없네요. 자,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대부분 이렇게 한번 쏘고 이 정도 키 맞추기를 하고 그러고 쭉 빼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요 흐름이 매집의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흐름은 금방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맥이 지금 현재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 시장이 빠지면서 추세선 이탈했다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간의 추세선이 그렇게 좀 넓은 상황이 아니라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세기형 패턴이 그려지고 있죠. 추세 라인을 봤을 때. 자, 이 정도 흐름이면 자, 이 정도 흐름이면 다시 상방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쐐기형이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 이렇게 하락 쐐기형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반전을 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맥이 지금 현재 추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자리다.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0억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또 투신이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최근에 좀 특이한 수급 흐름을 보시면 기타법인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법인 쪽에서 현재 연속적인 순매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면 좀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다. 기타법인에서 이렇게 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이벤트성 그런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스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자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하는 흐름, 큰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다시금 깔끔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을 그어서 현재 두 번째 영역에 들어와 있죠. 자, 세 번째 영역에 요 영역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자, 1차 매수는 2650원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 매수는 2520원대. 자, 이런 식으로 빠지는 자리에서 잘 공략을 하시면 자, 이런 흐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선업과 관련해서 조선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조선소 안에 로봇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조선소 내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인력 부족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의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계속적으로 미국의 해상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금 조선업을 살려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 협력은 무조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그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로봇스타, HD, 현대, 그 다음에 스맥 이렇게 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민 채널이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컨텐츠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댓글창 상단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터치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